원유 생산으로 돈방석에 앉게 된 나라 가이아나가 있었죠.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가이아나의 옆 나라 수리남에서도 석유 잭팟이 터졌습니다. 우리에겐 2022년 공개된 드라마로 조금 친숙해진 나라이기도 하죠. 지난 10월 프랑스 토탈에너지가 수리남 해안에서 유전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하나로 14조 7,400억 원 규모로 2028년부터 하루 22만 배럴 원유 생산이 목표입니다. 수리남 정부도 이에 맞춰서 모두를 위한 로열티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찬드리카 퍼사드 산토키 수리남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향후 석유 로열티로 $750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기준 수리남 1인당 GDP가 약 $6,069, 그러니까 하나로 850만 원 정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꽤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리남이 향후 20년 내에 $100억 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 건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수리남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수리남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브라질, 가이아나, 프랑스령 기아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수리남 공화국은 조금 독특한 국가입니다. 특징 중 하나는 다인종 국가라는 점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힌두스탄과 아프리카계 흑인계가 가장 많고요. 크레올, 자바인, 동아시아계, 중국인 등으로 그 인종 구성이 매우 복잡합니다. 종교 역시 다양한데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유일하게 힌두교인이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스페인어를 주로 쓰는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네덜란드어가 공용어인 나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건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남미에 위치한 수리남은 인구 약 63만 명의 국가입니다. 국토 면적은 약 16만 3천 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1.6배 크기지만 남미에서는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국토의 90% 이상이 열대우림 지형인 탓에 대부분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있고요. 인구는 해안가에 위치한 수도 파라마리보와 그 인근에 밀집해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재료인 보크사이트와 금, 니켈 등 광물과 커피, 쌀, 바나나 등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죠. 수리남의 역사를 좀 살펴보자면 17세기 중반부터 수세기 동안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독립 이전에는 네덜란드령 기아나라고 불렸었죠. 한때 영국이 수리남을 차지하게 됐었지만 2차 영란 전쟁의 결과로 네덜란드가 수리남을, 영국은 더 뉴 암스테르담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뉴 암스테르담은 오늘의 뉴욕입니다. 네덜란드의 농장주들은 사탕수수, 커피 등 대규모 농장 운영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데려왔었는데요. 당시 노예에 대한 처우가 끔찍하도록 가혹해서 많은 이들이 수리남 내륙으로 탈출해서 정착했습니다. 이들의 후손을 마룬이라 부르고 마룬족이 토착민과 혼혈이 되면서 크레올족이 됩니다. 이후 미국 남북전쟁 여파로 네덜란드에서도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수리남의 노예들도 자유를 맡게 되죠. 이런 역사로 수리남은 네덜란드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다인종 국가가 됐습니다. 물론 각 민족마다 고유한 언어도 사용됩니다. 조금 더 역사 얘기를 하자면 수리남은 1975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해서 의원 내각제 아래 최초의 총리로 행크 아론을 선출합니다. 그러나 독립 직후부터 경기 침체와 정치 불안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네덜란드로 이민을 떠났고 국가 혼란은 극에 달했죠.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극빈국 수준으로 몰락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재정 지원도 부패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1980년 수리남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군인 출신 정치인 데시 바우테르서였습니다. 1980년 2월 바우테르서는 군부 쿠데타로 수리남 첫 민간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올라 사실상 최고 지도자가 됐죠. 당시 바우테르서는 약 7년간 실권자로 군림하면서 군사독재에 항의하는 시위를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특히 1982년에는 이른바 12월 살인 사건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군부를 비판하던 기자와 변호사 등 반대파 15명을 고문하고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네덜란드는 원조를 중단했고 국제사회는 수리남 군부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렇게 1987년 바우테르서는 국내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일단 물러났지만 권력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1990년
또 한 번의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수리남에서는 이 사건을 이른바 전화 쿠데타라고 부르는데요. 바우테르스가 당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즉각 사임을 요구했고 대통령은 군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자리를 내준 겁니다. 이 과정은 물리적 충돌 없이 단지 전화 한 통으로 이뤄진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수리남 내부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자 1991년 새로운 선거가 실시됐고 이때 바우테르선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몇 년 사이 권력을 쥐락펴락 반복한 거죠. 이후에는 전략을 바꿔서 자신이 창당한 국민민주당을 통해 다시 권력을 얻으려 했는데요. 1999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코카인 밀매 혐의로 네덜란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당시 네덜란드 법원은 바우테르서가 출석하지 않은 채 궐석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코카인 밀매 혐의로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수리남은 자국법에 따라서 네덜란드로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외 국내에서도 살인교사 등 여러 혐의로 잇따라 기소되거나 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우테르서는 번번이 항소하면서 수리남 법에 따라 항소 절차가 모두 끝나기 전에 자신을 체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출마를 이어나갔고 이 상황에서도 2010년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수리남은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의회 간선제인데요. 바우테르서가 이끄는 국민민주당이 다수 연정 구성에 성공해서 가능했죠. 그렇다면 그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막강한 권력으로 정치 생활을 이어간 바우테르서는 2015년에도 재임에 성공하면서 10년간 대통령직을 유지한 후 장기 집권의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네덜란드 마약 밀매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이 유효해서 수리남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2023년 수리남 대법원은 12월 살인 혐의로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항소심이 불가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6년 만에 그리고 학살 이후 41년 만에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바우테르서가 자취를 감춰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독재자가 떠난 수리남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경제는 여전히 암울하기만 합니다. 최근 몇 년간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50%를 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또다시 IMF의 구조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일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는데요. 긴축 재정의 일환으로 정부가 연료와 전기 보조금을 크게 삭감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최근 발표된 유전개발 프로젝트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수리남의 석유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생산되는 석유보다 정제하기 쉽고 저렴해서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 산토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이 기회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것이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석유 수입의 공동 소유자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네덜란드병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지난 1950년대 대규모 천연가스 유전이 발견된 네덜란드는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제조업 경쟁력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죠. 이 때문에 자원 부국들이 경제 침체에 빠지는 현상을 네덜란드병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수리남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산토키 대통령은 해당 지분에는 7%의 연이율이 설정될 예정이고 미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노르웨이를 참고한 듯한데요. 노르웨이는 오일 펀드라고 불리는 국부 펀드를 운영하면서 갑작스러운 현금 유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수리남도 이 같은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거죠. 찬 산토키는 앞서서 베네수엘라, 앙골라, 알제리와 같은 자원 부국들의 네덜란드병 사례를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식민지배와 독재의 역사를 지나 유전 개발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은 수리남.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수리남은 일대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수리남은 네덜란드병을 겪지 않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